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서울 아파트값이 지금 16주 연속 하락세라고 합니다. 원인이 뭐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면 좋을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16%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네, 전반적으로 주택 거래 부진이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가격 낙폭도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9월 2주차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16% 떨어지면서 16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주간 하락률로 보자면 2012년 12월 10일자 조사 이후로 9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주간 하락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도 한 주간 0.16% 더 내린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0.2%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지역으로 보자면 최고 우량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 3구부터 서울 수도권 외곽 지역 그리고 지방까지 포함해서 네.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 같은 상황은 아무래도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매수 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간 변동률 집계치도 발표가 됐는데 지난 8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0.5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지난 2009년 1월 조사 이후로 가장 큰 폭의 내림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서울 강남 3구 지역까지 지금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 같은데 실제 거래량은 어떤가요? 네,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격 하락 예상이 있다 보니까 거래가 부진한 상황인데요. 집값이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더 내릴 거다라고 보는 전망이 시장에 좀 우세한 상황이고요. 네. 연이은 금리 인상에다 대출 규제도 심화된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수요자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 구매력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자들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이른바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 상황이다라고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올 들어서 20만 5,900여 건 정도, 지난해 같은 기간으로 비교하면 거래량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요. 52.4% 네.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8월 현재에도 지금 거래량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보시면 좀 실시간으로 아파트 매매 건수를 보실 수 있잖아요. 지난 7월에 643건 거래 신고가 있었고 8월은 현재까지 540건 신고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역대 최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고 시장의 거래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 시장에서도 최근에 청약 통장 증가 속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1순위 경쟁률도 낮아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택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거래 절벽 상황인데다가 청약 통장 수도 지금 줄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까지 겹쳐서 집을 선뜻 사려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 부동산 경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는 상가 주택들도 지금 계약 파기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여기 상황은 어떤가요? 네, 사실 저희가 시장을 분석해 보면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진행될지 함부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영향으로 거래 부진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부동산 상품에 상관없이 가격 조정이나 거래 감소가 좀 동일하게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상가주택도 사실상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에 이제 거래 부진이나 계약 파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인으로 보자면 일단 매수하셨던 분들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나 가치 하락을 걱정하면서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이자 부담이 크게 늘다 보니까 이런 영향으로 자금 마련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 주택마저. 그런데 시세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거래량 자체로는 중저가, 저가 주택들, 아파트들도 거래가 활발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데 거래 비율로 보자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고가군에서 거래가 끊어지면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자 비용이나 자금 마련 부담이 적은 저가 주택의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는 고가 아파트, 특히 서울 같은 경우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아예 대출이 금지돼 있기도 하는 등 대출 규제가 더 심하고 자금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가 주택군에서 거래 감소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가 아파트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6억 원 이하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론이라던가 디딤돌 대출 같은 이제 고정금리 정책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의 부담이 조금 적은 관계로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 6억 원 이하의 이 저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진 게 아니라 이 고가 아파트에 비해서 비중이 좀 늘어난 정도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 부진이나 가격 조정 여파를 뚜렷하게 피할 수 있는 지역이라던가 상품 가격대는 딱히 없다라고 보고 시장을 분석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슷한 맥락에서 서울 수도권은 집값 하향 안정세가 좀 뚜렷하거든요. 지방에서는 앞으로도 오를 때가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방금도 말씀 나눴지만 지방 도시의 저가 주택군이라고 해서 지금 뭐 투자성이 현저히 높다라던가 투자할 시기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저가군은 그래도 그러면 틈새 전략으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지방 도시 중에서도 가격대가 좀 낮은 곳들, 공급이 부족하면서 전세가율이 좀 높은 곳들에서는 그나마 실수요 거래가 이제 수도권 같은 고가 지역보다는 좀 더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역을 굳이 비교하자면 그런 상황들이 조금 포착될 수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는 하향 조정이 지금 확산돼서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방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서 지금 하락 조정이 연초에 비해서는 지방 쪽에서도 조금씩 확산되는 양상이어서 큰 기대, 이제 다른 양상을 보일 거다라는 큰 기대를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들하고 비춰보면 금리가 크게 오르는 시기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된 이런 시점에서는 보통 자금 마련 부담이 적고 임대 수익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지역 도시들 소형 주택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그나마 거래가 되기는 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어떤 지역에서 좀 나타날지 다들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으로 보자면 얼마 전 종부세 완화 방안 중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에 이 지방의 저가 주택은 1주택자 주택수 산정을 할 때 산입에서 배제해 주기로 한 완화안이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일부 지방의 저가 주택들의 뭐 세컨더리 하우스나 휴양 주택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일부 생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은 뭐 약간 제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 어떤 지역 가릴 것 없이 당분간은 하향 조정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속도나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라던가 규제들의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다른 양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강세를 보이거나 투자 적기로 판단되는 지역이나 상품은 딱히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투자 관점을 가지시는 게 현재로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앞에서 계속 말씀을 나눴다시피 역대 최소 수준인데 이 전월세 등 임대차 거래는 역대 최다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금리 인상기의 대출이자 부담 때문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봤을 때 주택 거래가 줄면서 주택 구매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임차 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전월세 수요는 거래 급감과 비례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11만 6천여 건 정도로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집계 발표가 나온 상황이고요. 다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월세 거래 역시 상대적으로 고액 전세라던가 이런 거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대가 좀 낮은 전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자금을 주거 비용을 마련한다던가 아니면 대출을 통해서 이런 주거 계약을 하면서 이자를 지불하는 행태들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동일해 보이고요. 네. 그런 와중에 전월세 시장 내부에서도 월세 비중이 한 41% 정도로 전세에 비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4월경부터 월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양태들이 조사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대출금리보다는 아직 낮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전세대출 금리 부담으로 반전세나 월세를 오히려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대출금리보다는 낮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계속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 역시 계속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국에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피해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면 이 깡통 전세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조심을 하자라고 하고 대비책들이 많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찾아보셨을 텐데 딱히 이렇게 준비하면 피할 수 있다라는 원칙은 사실상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가 집주인들의 세금 체납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던가 하는 집주인 정보들을 앱 등을 통해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한 상태고 최근에 불거진 사기성 전세계약 사건 등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세입자들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대책도 이제 방향성은 제시한 상태인데 네. 현재로서는 세입자분들 본인이 계약 전에 물건에 대한 확인 그리고 집주인들의 상황에 대한 확인, 중개업소를 통한 2차, 3차 확인 같은 것들을 꼼꼼히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진행하실 때 전세 월세 가격이 지금 시장 가격 기준으로 적정한지 그리고 계약할 때 기본적인 안전 수칙 등을 챙기시고 계약한 이후에는 확정 일자라던가 이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본 대항력 준비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최근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게 사실상 좀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혹여라도 이제 소위 역전세에 난 상황들이 강화되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세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사 등을 하시려면 보증보험을 통해서 먼저 이제 전세금을 조금 일부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료가 조금 나가더라도 보험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실제로 전세 사기 사건 자체에는 아무리 조심을 하셔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전세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주택 유형이 신축 빌라 같은 것이거든요. 실제로 시세 측정이 좀 쉽지 않고 신축 빌라가 완공되기 전에 은행과의 대출 계약에서 뭔가 사기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유형들이어서 네. 신축 빌라 등의 전세 계약을 하시고 은행권과 집단 대출 등을 검토하실 때 특히 유의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빌라 계약을 하실 땐 특히 더 이 깡통 전세인지 아닌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망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10년 주기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저희 하우스 푸어 얘기가 한창 나왔었잖아요. 그때처럼 대세 하락장에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주기설 등이 큰 시장 판단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금리 상황이라던가 유동성 환경 같은 것들이 10년 전, 20년 전과 많이 다르기도 하고 부동산 자산 시장의 가치 판단이나 이제 투자하는 행태들도 워낙 달라져서 막연히 주기설로 이후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전망하시거나 이제 예단하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주요하게 시점별로 하락을 주도했던 핵심 요인들도 다르고 시장의 반응이나 수요 대응들도 상당히 복잡한 전략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참고는 하시되 너무 과거 사례들에 얽매이시지 않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다만 최근 같은 경우 금리 인상 리스크에 더 위험도가 큰 영끌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지역 간의 부동산 가치 하락 같은 양극화 같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분석력을 높일 수 있는 사안이나 현상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활용해서 대응력이나 전략을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상 과거랑 비교해서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좀 현재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시는 게 더 안전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한데 무주택자 분들은 지금 이렇게나 어려운 시기에 내 집 마련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도 주택 구매 시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앞서도 저희 말씀 나눈 것처럼 금리 인상 지속 시기라던가 혹은 인플레의 정점이 확인된 후에도 지금과 같은 고물가나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긴축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되거나 혹여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까지 지금 불확실성이 다수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이 단기간 무리해서 구매 의사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구매하실 지역이나 주택을 정해놓고 가격 변동이나 매물 증가 여부를 좀 조사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무주택자분들 중에 재고주택의 가격 변화를 좀 조사하면서 상대적으로 투자성이 우수한 신규 분양 쪽에 내 집 마련 우선 전략을 두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1순위로 좀 제안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주거 환경이 좀 더 좋은 상급 지역이나 규모가 큰 넓은 주택으로 옮겨가려는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자분들이 좀 계신데 네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급 지역도 가격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검토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유의하실 점이 기존 주택 처분이 최근에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거든요. 최근에 앞서도 거래 절벽 말씀까지 드린 상황이라 그래서 먼저 계약을 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다 보면 낭패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선행 매매 하실 때는 이 기존 주택 처분이나 이제 잔금 마련 부분에 특별히 더 신중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